지식재산권의 이해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제품, 서비스와의 관계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 나성곤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이미 대량 생산되는 시스템을 통해서 3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진국들과 이 지식을 먼저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떤 식으로 지식을 법률화시키고 이거를 경제적인 이익으로 환산시켰을까요?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식을 팔긴 어려워. 하지만 지식이 붙어있는 제품을 팔긴 쉽지. 그렇다면 제품 속에 지식이 들어붙어 있구나. 여러분들 옛날에 인텔 인사이드 이런 용어들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식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제품 속에 붙어 있는 그 무언가로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은요, 제품과 또는 서비스와 일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지식만으로 장사를 하기 어려우니까 지식이 붙어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걸로 지식재산에 대한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 저작권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법이 얼마 되었다고요? 300년 이상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강화되고 있고요.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만들어 놓은 아까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은 제품에 어떤 식으로 붙어 있고 제품의 어떤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을까요? 이것이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떤 제품 속에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있으신 거와 마찬가지로 제품 속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서비스 또는 제품의 브랜드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지요. 이것이 하나의 지식재산권 중 일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제품의 외모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사용하거나 아니면 소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외모에 대한 부분에 지식재산권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우리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통해서 만들어진 콘텐츠, 음악, 사진, 그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또 다른 것들로 소비하고 있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저작권이다라고 우리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 제품의 이름에 상표권이라고 권리를 붙여 놓았습니다. 두 번째, 제품의 외모에 디자인권이라고 하면서 권리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제품의 기능에 특허권이다라고 하면서 권리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제품을 통해서 생산되는 콘텐츠, 사람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진을 저작권법이다라고 하면서 권리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300년 되었습니다. 그 이면에 무엇이 붙어 있다고요? 대량 생산되는 제품이라는 경제적 효과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판매되고 많이 소비되면 소비될수록 이 지식재산권은 더욱더 가치를 가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하나의 브랜드 신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어떤 브랜드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신발을 보고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신발에는 구찌라는 브랜드가 신발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렛을 통해서 이 신발을 만약에 판다라고 했다면 10,000원도 안 되지?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브랜드를 보시는 분들은 나 50만 원도 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디자인을 볼까요? 디자인은요, 옛날 이러한 청소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청소기 많이 바꾸셨을 것 같아요. 어떠한 청소기로 바꿨을까요? 바로 이런 청소기로 바꿨습니다. 그럼 이 청소기가 주는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청소기들은요, 가늘고 긴 청소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디자인적인 부분들이 가볍고 성능이 좋은 것들로 보여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전에 있는 디자인의 청소기는 10만 원, 20만 원 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길쭉한 청소기는요, 100만 원 합니다. 이 디자인권의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수없이 많은 역사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카메라 성능이 좋아졌다, 디스플레이의 성능이 좋아졌다, 아니면 음성 성능이 좋아졌다, 아니면 통신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성능들은 특허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점점 비싸지고 점점 더 커지고 성능들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면에 특허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벤져스뿐만 아니라 디즈니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캐릭터들, 바로 저작권이 뒤에 숨어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이 지식재산권의 4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제품, 서비스에 들어붙은 이 저작권, 이 핵심적인 부분은요, 우리가 이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산, 판매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그걸 허락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라이센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부자들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옛날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어떠한 식으로 돈을 벌었을까요? 땅을 빌려주고, 말을 빌려주고, 소를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라이센싱 피를 받았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지식재산권도 똑같지요? 자, 제품 생산에 우리가 그 중에 일부의 이익을 가져오겠어 라는 거죠. 선진국이 마다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공고하게 되어 있는 제품과 경제 구조로 정착되어 있다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이해. 이번 시간에는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제품, 서비스와의 관계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식재산권의 핵심 개념 2가지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